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이야기입니다. 화천대유 1호 직원 곽상도의 아들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 이런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야기가 또 복잡해지려고 하는데요. 이때 홀수영 이 시사건건 잘 챙겨 보십시오.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50억 퇴직금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세후라는 거. 자, 50억의 퇴직금을 세후로 받았다면 세전은 얼마일까? 90억이 넘을 겁니다. 자, 이 세후 50억이 왜 말이 안 되느냐? 정확히 50억을 주기 위해서 퇴직금 금액을 맞춘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줍니다. 퇴직금 정산하는 법이 정해져 있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후 금액이 딱 떨어지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후 50억을 받았네. 그러면 세전이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퇴직금은요, 계산법이 딱 있는데 그 법 말고 다른 법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곽상도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의 퇴직금 50억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다. 무슨 노동을 하셨길래 50억씩이나 받으셨을까? 그것도 세후로 50억 딱 떨어지게 받았을까? 설명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자, 거기다가 곽상도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모집 공고를 보고 입사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누굴 통해서 이 거짓말이 드러났느냐? 곽상도 아들이 해명을 했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탄로가 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아버지가 김모모 씨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모집 공고를 보고 가기는 무슨 모집 공고를 보고 갔어? 네가 들어가라고 한 거잖아. 네가 자, 곽상도의 거짓말 뽀록이 났고요. 자, 여기서 또 SK가 등장을 하는데요. 최태원 회장의 사면, 이걸로 거래가 있었고 이 거래에 이 뇌물을 주는데 도구로 화천대유가 쓰였다라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자, 전석진 변호사란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한번 들여다 볼게요. 곽상도 아들에게 50억 원을 준 것은 최태원 회장이다. 오늘 기사도 역시 화천대유 건으로 시끄럽다. 왜 이렇게 젊은이에게 50억이나 지급했는지 의아해한다. 나의 해답은 이미 여러 번 포스팅한 것과 괴를 같이 한다. 나는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것이라고 두 번의 포스팅으로 일찍이 밝힌 바가 있다. 그러므로 50억 원은 최태원 회장이 준 것이다. 그러면 왜 최태원 회장이 곽상도 의원에게 보은을 한 것일까? 자, 전석진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이 아들을 통해서 곽상도에게 50억의 뇌물을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최태원 회장에게는 잊지 못할 은인이자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태원 회장은 화천대유가 시작된 2015년경에 배임 횡령죄로 감옥에 있었다. 그리고 최순실을 통하여 사면 로비를 하였다. 자, 곽상도 의원은 별 경력이 없던 변호사였는데 최순실이 정권 초기에 민정수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최순실과 가까웠다. 최태원은 최순실이 아니면 자신을 사면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곽상도 의원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사면 로비를 하였다. 최순실이 최태원을 사면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면 사실을 발표하기 이틀 전에 최순실의 측근인 고영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 입증이 된다. 어떤 사실을 미리 아는 것은 그 사실을 결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불문율이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곽상도 의원에게 50억 원을 자신 소유의 화천대유에서 6년 후에 주게 된 것이다.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에게 화천대유의 고문을 수년째 맡겨 돈을 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태원에게는 보은을 해야 할 또 한 사람의 은인이 있다. 자신의 소유의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하고 있었던 박영수 변호사가 있었다.
박영수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실세로 지금 미국의 도피해 있는 남욱의 변호인이었고, 그 후에 남욱이 최태원 회장과 설립한 화천대유의 1호 고문 변호사가 됐다. 최태원은 2017년에 박영수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이 되도록 로비를 하였고, 이 로비가 성공하여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이 되었다. 당시 미르재단 등에 준 93억 원이 사면 청탁의 대가였다는 증거가 있었다. 이재용 회장에 적용된 뇌물죄의 법리에 의하면 최태원 회장도 뇌물죄가 된다. 그런데 박용수 특검과 윤석열 특검은 최태원 회장은 빼주기로 공모를 한다. 결국 최태원 회장은 불기소가 된다. 검사의 가장 큰 권력은 죄를 불기소로 면죄해주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이와 같은 보은 때문에 박영수를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하여 돈을 주고 박영수 특검의 딸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이다.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의 것이다 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의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얼추 맞아 떨어지네요. 곽상도가 민정수석에 있었죠. 청와대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곽상도는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는 상관이 없었어요. 어차피 자신이 민정수석으로서 일을 잘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곽상도를 민정수석으로 앉힌 건 바로 최순실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최순실과 곽상도는 아주 가까운 사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감옥에 있었던 최태원은 자신을 풀어줄 사람은 최순실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과 아주 가까운 곽상도에게 로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SK가 투자를 해요. 거기서 나오는 이름이 뭐냐? 최기원이 등장을 합니다. 최기원은 누구냐? 최태원의 동생이에요. 자, SK 최기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이 자금이 화천대유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와 있는 팩트예요. 그리고 화천대유가 누구 겁니까? 라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왜 박근혜 쪽 인물이 자꾸 나오지? 지금 핵심은 여기에요. 친박들이 자꾸 나옵니다. 자, 최순실을 변호했었던 변호사 이경재도 여기서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아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태원의 돈이 들어가 있는 화천대유에 이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엄청 몰려들어서 돈을 따박따박 챙겨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태원은 최순실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면을 이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애를 쓴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는 통로로 이 화천대유를 활용한 것이다. 이런 의혹입니다. 자, 거기다가 박용수 특검도 나오죠. 박용수 특검에게도 보훈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 박용수 특검이 이 최순실 사건을 다 수사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재용도 이 미르재단 등에다가 준 돈, 이걸 뇌물죄로 봤거든요. 최태원 회장도 거기다가 돈을 냈는데 이것도 뇌물죄가 돼야만 했지만 박영수와 윤석열은 최태원은 불기소 처분을 해줍니다. 자, 박영수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일을 했어요. 자, 이제 스토리가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최순실과 가까웠던 곽상도의 아들이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던 박용수 특검, 박영수의 딸이 화천대유에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최태원은 사면을 받아냈고, 그리고 불기소 처분까지 받았다. 곽상도를 통해서 사면을 이끌어내고 박영수를 통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 자, 그렇다면 곽상도와 박영수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통로로 그 자식들을 활용을 한 겁니다. 화천대유에 취업을 시켜서 뇌물의 전달책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와, 이거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개꿀잼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제 SK까지 등장을 합니다. 최태원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걸까요? 너무 궁금하다. 이낙연 씨, 화천대유는 누구 건지
제발 국민의힘에게 좀 물어보세요. 곽상도에게 좀 물어보세요. 아들에게 좀 물어보시라고요. 이재명에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화천대유는 SK 채태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법적인 뇌물을 전달하는 데 쓴 도구다라는 주장. 꽤나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결국은 화천대유를 건드려서 이재명 흠집내기 하려는 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이 적폐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헤쳐먹는지 이게 뽀록이 나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와, 이거 정말 대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화천대유의 SK 채태원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